사람 앞일을 모르는 거더라고. 넌 이 나라가 독립이 될 것 같냐? 영화 밀정의 주인공 이정출, 그의 모티브가 된 실존인물 황옥에 대한 재조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일제 고등경찰 황옥을 동원해 경성으로 폭탄 밀반입을 계획했던 의열단. 그들은 황옥을 어떻게 평가했을까요? 진실의 또 다른 한 조각이 이 안에 숨겨져 있습니다. 약산 김원봉의 비밀 참모격이었던 의열단원 우근 유자명 선생. 그는 일제의 밀정으로 밝혀진 김달하를 처단하는 등 배신을 용납하지 않는 독립운동가였습니다. 과연 그는 화제가 되고 있는 1923년의 황옥경부 폭탄 사건을 어떻게 바라봤을까요? 30년 전 그가 남긴 수기에 황옥에 대한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황옥은 경기도 경무국의 고급 정탐으로서 독립운동가들과도 비밀한 연락을 하고 있어서 내가 한성에서 김한과 같이 활동하고 있을 때 나도 그를 만나보았었다. 그런데 황옥이가 이번에 천진까지 오게 된 것은 폭탄과 권총을 안전하게 운송하기 위해서다. 1920년을 전후로 의열단은 무장투쟁을 본격화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상해의 폭탄 제조 시설에서 만든 무기들을 조선으로 들여보내야 했습니다. 이에 의열단은 일제 경찰에서 일하고 있던 황옥을 합류시킵니다. 그의 신분과 인맥을 이용하기로 했던 겁니다. 황옥과 함께 의열단원 류석현, 남정각, 박기용은 무기를 가지고 텐진에서 단둥으로 넘어갑니다. 그곳에서 황옥이 평소 알고 있던 일본 외교관 김우영과 접촉, 그의 부인인 라해석을 만나게 됩니다. 하룻밤을 숙박한 뒤 그들은 라해석의 도움으로 무기를 영사관 물품으로 위장해 경성행 기차에 몸을 싣습니다. 폭탄과 권총은 황옥이 가지고 네 사람이 각각 다른 착칸에 앉아서 안전하게 한성까지 도달하였다. 영화와 달리 실제로는 경성 도착이 성공적이었습니다. 네 사람은 폭탄과 권총을 경성에 옮기는 데 성공합니다. 하지만 폭탄과 권총을 한성에 갖다 놓은 뒤에 활동할 경비가 없었던 것이다. 활동에 경비가 없을 뿐 아니라 몇 사람의 생활비도 곤란했던 것이다. 자금 부족으로 거사가 불투명해진 상황. 이때 황옥이 묘책을 떠올렸다고 합니다. 황옥의 친구인 진모가 한성 지방법원의 법관인데 황옥은 그에게 가서 돈을 빌어다 쓸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한 것이다. 남정각과 류석현은 황옥이 말한 진모의 집으로 찾아가 자금을 부탁했습니다. 그러자 진모는 지금 내 집에도 돈이 없다고 하면서 내일 저녁에 오라고 하였었다. 남정각과 류석현은 진모의 말을 참으로 믿고 그 이튿날 저녁에 또다시 진모의 집으로 갔었다. 그때 진모의 집에서 일본 경찰소 특무 두 놈이 기다리고 있었다. 그 결과로 전부의 계획이 실패된 것이다. 즉 황옥의 제안으로 만난 사람이 일제 경찰에게 밀고를 해 의열단원들이 검거됐다는 겁니다. 어딘가 미심쩍은 이 대목에 대해서 유자명 선생은 의미심장한 한마디를 수기에 남겨놨습니다. 이번 운동의 실패는 전 조선을 진동시켰던 것이다. 한성 경찰국의 고급 특무인 황옥이 이 운동에 참가했기 때문이다. 유자명 선생은 지난 1983년 자신의 말년에 쓴 이 수기에서 일제경찰 황옥을 분명 의열단의 동지라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황옥은 사건 이후 재판에서 당시 폭탄 반입에 가담한 건 의열단원 검거를 위해서였다고 진술해 자신의 실체를 스스로 수수께끼로 만들기도 했습니다. 진한 양면성이 공존했던 인물 황옥. 영화 밀정으로 재조명을 받은 그는 영화 속 의열단장 정채산의 말대로 어느 역사에 이름을 올리게 될 것입니다.